이건 정말 꿀팁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셔터프레소 손성주입니다. 지난번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블로그, 엄청나게 유명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파워 블로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블로그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높아요. 기존에 파워 블로거로 성장하셨던 분들도 너무나도 많고, 노출 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 인스타그램 노출과 네이버 블로그 노출을 비교해 보면은 진입 장벽을 따져 봤을 때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는 인스타그램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안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네이버 블로그는 노출은 힘들지만 사진을 여러 장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인스타그램보다 더 긴 글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는 여러 장의 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보정본을 전부 다 올려서 보여드리면서 고객님들이 사진을 확인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촬영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전부 다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노출은 크게 막 높게 나오진 않지만 인스타그램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약간 갤러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네이버 블로그도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연관 검색어, 아니면은 뭐 파워링크, 그리고 네이버 검색 노출, 아니면 원고료를 파워블로거한테 지급을 하고 원고를 써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고객님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주면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와 별개로 추가로 이제 네이버 카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레몬테라스나 웨딩 공부, 다이렉트 웨딩 등등 웨딩 관련 카페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후기를 작성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블로그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과 함께 병행을 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시작해서 파워 블로거가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시면은 지금 진입을 했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사실상 네이버도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서 홈페이지도 제작을 해야 돼요. 홈페이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홈페이지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 이렇게 3개나 운영을 한다면은 신뢰성이 아무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가 중요하고, 이 홈페이지는 사실상 큰 효과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노출에 있어서. 하지만 소비자와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정보를 올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활동을 하는 이쪽 영역에서는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만으로도 가장 최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작가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검색을 그 이름으로밖에 보통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구글은 그런 검색어 기반이다 보니까 홈페이지 도메인 자체가 그 검색어와 동일하다면 아무래도 훨씬 쉽게 노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고,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색은 최소한 갖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뭐 중개 사이트도 있고, 뭐 페이스북, 아니면은 SLI 클럽, 뭐 구인 게시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은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채널 자체를 여러 가지 해놓는 것 자체가 가장 좋습니다.
당장 내가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여러 군데에다가 뿌리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커뮤니티나 뭐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노출을 시키고 그쪽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것이겠죠.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 마케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 글도 사실상 미리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하면은 금방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 올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홈페이지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뭐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만 바꿔줘도 틀만 잡혀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커뮤니티나 카페에 올린 것들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올리다 보면은 몸에 스스로 배어버리게 돼요. 이 마케팅은 본인한테 그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지런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과 함께 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상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전화 아니면 문자, 뭐 카톡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 그 다음에 문자와 카톡,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친절한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은 상담이 늦어지면 고객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안 해주니까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목소리가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나이가 많아 보이거나 그런 목소리가 조금 아니에요. 조금 하이톤이다 보니까 제 목소리만 들으면은 일단 이 목소리에서조차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능한 문자와 카톡을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후기에 정말 제가 촬영 중이라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답변을 주시면은 바로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카톡이나 이제 문자를 남겨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제 목소리에서부터 신뢰성을 잃다 보니까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이런 차선책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전화 상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전화는 일단 친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상품에 대한 안내에 대한 내용은 통화 도중에 이제 까먹을 수가 있어요. 전화로 상담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문자로 다시 한번 디테일한 것은 남겨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꼭 읽어보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화 내용을 고객들이 녹음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전화 상담의 요령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문자와 카톡을 이용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 문자와 카톡 상담 요령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첫 번째는 당연히 친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모티콘 사용하는 게 정말 좋아요. 이모티콘이나 뭐 그런 문구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정말 딱딱하면은 상대방도 조금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클립보드나 카톡 게시판 등등을 활용을 해서 중요한 내용은 복사를 해놓고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시간 절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시간을 절약해야 그 시간에 다른 것 한 가지 더 장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도 있고, 시간 절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티가 나지 않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 간격 차이를 두고 나서 카톡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칼답장을 하지 마라, 뭐 고객과 밀당을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딱 고객이 뭐 상품이 어떻게 되나요 해서 바로 했을 때 바로 뭐 10초 내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답변이 바로 날라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여기는 너무 로봇과 대화하는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내가 타이핑해서 보낸다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 한 1분, 2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나서 보내는 게 더 인간적으로 와닿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품 안내도 무조건 해야 되고, 또한 이제 계약 체결, 예약 날짜, 그리고 예약 성립 시 증거를 꼭 남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카톡이나 문자로 남겼을 때 법적으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한쪽이 요즘은 카톡을 삭제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탈퇴를 해서 해당 정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가도 이 카톡 자료는 서버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 활용이 되고, 법원 판례에서도 카톡 내용이 증빙 자료로 적용된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한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통화로 계약을 했을 때는 녹음을 해서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팁 하나 더 드리자면은, 문의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생각해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카톡을 한번 다시 보내보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의외로 한 10명 중에 5명은 문의하고 나서 상해보 결정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나서 까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날짜도 놓칠 수가 있고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상기시켜주게 되면은 의외로 여기서 까먹었네요, 바로 다시 지금 계약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케팅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촬영과 후보정에 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